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9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무죄운동의 기본 3원칙 그랬죠. 모든 재해는 재해를 없애자는 원칙이었죠. 무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선취의 원칙 또는 안전제일의 원칙이고, 전원이 참가하자는 참가의 원칙이죠.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 근로자 수의 산출 내역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이 50억 원이고 건설업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며 노무 비율이 0.06인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란데요. 자, 이건 실기까지 중요한데 잘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사고 사망 만인율로 나타냅니다.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인율로 표시하죠, 그죠? 이렇게 퍼센트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만인율이다라는 단위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그죠? 그래야 전체 건설업의 전체 임금 되겠죠.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국내 공사 실적액에는 재료비, 노무비 다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 노무 비율 곱해줍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금, 그죠?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시고요.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 60%. 곱하기 0.06 해주면 되겠습니다.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록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죠?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마 및 재해의 원인,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전교육 계획, 그죠? 상관없겠죠? 답은 4번 됩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인리의 재해 발생 원인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사고의 직접 원인은 인적 원인, 불안전한 행동, 물적 원인, 불안전한 상태다, 그죠? 이걸 뺀 나머지가 사고의 간접 원인 됩니다. 그러면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갑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2단계 욕구는 그랬습니다. 1단계가 생리적, 2단계 안전, 3단계 사회적, 4단계가 존경, 5단계 자아실현이죠. 2단계는 안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 종류 중에서 물체의 낙하를 뜻하는 거 A고요. 낙하 또는 비례가 A다, 그죠? 사람의 추락은 B로 나타냅니다. 머리 부위 감전은 E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체의 낙하, 비례, 사람의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건 A, B, E형.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심리 5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산업안전심리 5대 요소는 그 일을 할 때의 동기, 그 일을 할 때 감정하고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습성, 습관이 안전 태도를, 안전 심리를 만든다라고 했다, 그죠? 아닌 거는, 적성이죠, 그죠? 답은 1번 적성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주의의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요, 의식 수준이 조금 떨어지겠죠. 의식 흐린 페이스 1이 되겠다, 그죠? 가시시야 내 부분,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면 중은 페이스 0. 다시 말하면, 의식이 가장
낮은 단계죠. 그죠? 그래서 페이스 0이 무의식 실신, 수면이나 뇌 발작 상태죠. 의식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수준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됩니다. 일상과 같은 조건은 페이스 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수면 중은 주의의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 페이스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네. 안전 태도 교육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일단은요, 뭐 해야 합니까? 청취 위주의 대화를 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는데요. 지적과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상과 벌을 적절히 사용해야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갑니다. 레위는 인간 행동과 인간의 조건 및 환경 조건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는데요. F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B는 인간의 행동이죠. F는 함수 관계다라고 했고요. P는 개체가 가진 자질이었죠. E는 환경인데 그중에 심리적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적응 기제의 유형 중에서 동일화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아버지 성공을 내가 성공한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자랑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바로 동일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안전교육 3단계는요.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이죠.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는 했습니다.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건 인화성 물질 경보죠. 답은 3번 되고요. 해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작업 표준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업 표준은 작업 실정에 적합해야겠죠. 생산성과 품질 특성에 적합해야 하고요. 표현은 추상적이면 알아볼 수 없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알아보기 쉬워야죠.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요. 다른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 예지 4라운드 순서라 그죠? 첫 번째는 주변을 파악하는 현상 파악. 두 번째는 사고 요인을 찾아내는 요인 조사 또는 본질 추구. 사고 요인 찾았기 때문에 대책 수립하고 앞으로 행동할 목표를 설정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갑니다. 예. 요거 빨간색 별표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 중에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의 특별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걸 그랬습니다. 자, 밀폐 공간이니까요.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 중요하겠죠.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 요거는 이제 법규 바뀐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자꾸 사고 나니까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은 맞는데요. 밀폐 공간에 특별한 유해물질 취급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해당되지 않죠. 자, 넘어가서 해설, 그죠? 변경된 내용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 지식교육 실시 4단계에서 지식을 실제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수법을 이해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게, 직접 해결하게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이해시켜요. 내가 지금 도입은 준비하는 거고요. 제시는 강사가 설명하죠. 적용은 직접 응용해서 적용해서 이해해보는 단계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해시키는 단계 바로 적용되죠. 마지막이 확인하는 단계 되겠습니다. 17번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재해 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재해 통계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산업재해 통계만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장 안전 수준을 추측해서는 안 돼요.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합쳐서 추측해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산업재해 통계 목적은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19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프렌치와 라벤이 제시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세력 유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리더의 세력 유형을 보면 첫 번째 강압적 세력, 부하를 처벌할 수 있는 세력이죠. 두 번째 보상적 세력은 부하에게 보상, 그죠? 상을 줄 수 있는 거고, 합법적 세력은 권력 구조에 의해서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세력이 됩니다. 전문적 세력은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그죠? 전문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참조적 세력은 리더의 생각과 목표를 부하들이 동일시하거나 존경하는가 하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아닌가 한번 찾아볼게요. 전문 세력, 보상 세력, 위임 세력, 합법 세력에서 위임 세력이 아니죠, 그죠? 우리 권한 중에서는 위임된 권한이 있었는데요. 위임 세력과 비슷한 게 뭐였습니까? 예, 마지막에, 위임이 아니라 참조적 세력, 그죠? 부하가 리더를 동일시하고 존경하는 게 참조적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빨간색 별표 다르죠?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전단기, 리프트, 곤도라 맞는데 교류아크 용접기 아니죠, 그죠? 자, 일단 한 번 더 보고 지나갑니다. 손 다치는 기계 그랬죠, 그죠? 프레스, 전단기, 그 다음에 롤러기인데요. 밀폐형은 손이 안 들어가니까 밀폐형 구조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사출성경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은 제외했다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됩니다. 리프트, 곤도라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 용기 들어갔다, 그죠? 나머지는 로봇이 고소에 큰 원을 검사한다 그랬죠. 국소 로봇이 그죠. 국소는요, 국소 배기 장치인데 이동식 제외했죠. 고소 작업 때 컨베이어, 그 다음에 원은 원심기에 해당되었다. 그죠? 그래서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되었습니다. 괄호 조건까지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체계 설계 과정의 주요 단계 중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거 많이 나왔죠, 그죠? 체계를 설계할 때는 목표나 성능 명세 결정이 제일 먼저였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2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고장 형태 및 영양 분석은 FMEA죠. 여기다 치명도 해석이 뭐냐면 CA잖아요. 그죠? 고장을 정량적으로 봐서 얼마나 치명적인 고장인가를 해석했습니다. FMEA에 CA를 포함시켰다. 그죠? 이게 뭐냐면 FMECA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갑니다.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신뢰도로 옳은 것은 신뢰도 구하라 했는데요. 주어진 값이 뭔가 확인해야 돼요. 각 부품의 신뢰도를 줬으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전체의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한 줄은 직렬이니까 곱하기, 그죠? 0.9 곱하기 두 줄 병렬이니까요. 1-0.7 곱하기 1-0.7이고요. 한 줄은 직렬이니까 곱하기 0.9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합니다. 인간의 시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적응은 수정체 두께가 얇아져 근거리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단 모르는 거 넘어가 볼게요. 시야는 수정체 두께 조절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넘어가 볼게요. 망막은 카메라 렌즈다.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건 수정체였죠. 그죠? 우리 망막은 뭐였죠? 필름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런 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고요. 암종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이죠. 극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둠에 눈이 적응하는 시간이다. 그죠? 명종은
극장 안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빛에 적응하는 시간 1에서 3분 이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종에 걸리는 시간이 명종보다 길다. 맞는 건 4번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할게요. 생리적 스트레스는 육체적, 신체적인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예.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뇌전도, 근전도, 전기 피부 반응, 이런 건 전부 다, 예,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근데 안구 반응을 측정하는 건 안구 운동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검사인데요. 요거는 생리적 스트레스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건 답은 4번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26번, 예, 자주 나오죠. 레버를 10도 움직였습니다. A가 주어졌고요. 표시장치 1cm 이동했다. Y가 주어졌습니다. 레버 길이가 20cm다. L이 주어졌죠. 조종장치 통제 표시비. CDB나 CRB 같은 것이다 그랬죠. CRB는 Y분의 X였고요. 요건 다시 말하면 Y는 표시장치 눈금을 읽으면 되죠. 1cm다라고 했고요. 조종장치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 주어지지 않았다. 그죠? 360도분의 움직인 각도 10도고요. 곱하기 2파이L이었죠. 2파이 곱하기 레버 반경이 20cm다. 레버 길이가 주어졌다. 그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값은 3.4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y 값을 대입하지 않았다. 그죠? y가 지금 얼마였냐면 1cm였다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서서 하는 작업대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밀 작업. 우리가 정밀하게 작업할 때는 눈에 좀 가까이 되죠. 그래서 팔꿈치는 정밀 작업의 경우는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높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가벼운 경작업은요.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낮아집니다. 힘든 중작업은 좀 더 내려간다. 그죠? 경작업의 작업대 높이보다 약간 더 낮게 내려갑니다. 근데 작업대 높이는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높낮이가 조절되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키에 따라 조절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작업장 내부 추천 반사율이 가장 낮아야 되는 거. 반사율은 바닥으로 갈수록 낮고 천정 갈수록 높죠. 제일 낮은 건 답은 3번의 바닥 되겠습니다. 29번 파란색 별표합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기능 중에서 용량이 7개 내외로 작아서 순간적 망각 등 인적 오류 원인이 된다. 그죠? 우리 앞에서 작업 기억이라는 건 단기간의 기억이다 그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망각,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인적 오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2번의 작업 기억이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인간 오류 분류 중에서 원인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러다. 그죠?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건 프라이머리 에러죠. 나를 뺀 나머지 조건은 세컨더리 에러고, 자,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어서 발생한 게 커맨드 에러.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3번 됩니다. 그죠?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자, 네. 31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가해지는 온, 습도 및 기류 등의 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불쾌지수라는 지표가 이용됩니다. 불쾌지수 계산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단위, 그죠? 자, 단위를 물었죠. 건구나 습구 온도 단위는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 도씨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의 섭씨 온도가 됩니다. 32번입니다. 논리기호중 엔드게이트는 그랬죠? 자, 요거는 결함사상, 고장을 뜻했죠? 자, 곡선은 OR게이트, 그죠? 직선이 엔드게이트죠? 자, 요거는 통상사상, 예상되는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33번 넘어갑니다.
윗팔은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아래판을 뻗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범위죠. 요거를 정상 작업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35번 파란색 별표. 34번 안 했네요. 그죠? 34번. 음의 강약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소리의 강약, 음의 단위. 그죠? 바로 데시벨이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5번. 네. 신뢰성과 보정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보정 기록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앞에 나왔다. 그죠? 설비 이력 카드, MTBF 분석표, 고장 원인 대책표는 맞는데요. 자재 관리가 보정 기록 자료는 되지 못하죠. 36번 넘어갑니다. 예비 위험 분석 P가 최초의,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상 단계, 최초 단계,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 내의 위험 요소가 어떠한 위험 상태에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FT도에서 이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미니멀 컷이 아니라 미니멀 패스 셋이 몇 개 존재하는가 했습니다. 자, 미니멀 컷이 아니라 패스로 나타내려면요. FT도에 AND는 OR 게이트로 그리고 AND는 OR, OR은 AND로 바꿔 그려서 미니멀 컷을 구하면 미니멀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G 밑에는 X1, X2가 있죠. 다시 말하면 T는 G1하고 G2가 OR 게이트 관계다. 그죠? 근데 G1은 뭐냐면 또 OR 게이트죠. G1은 X1, X2다. 그죠? 이게 각각이고요. 그리고 G2는 AND니까요. X3, X4다. 이게 OR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있을 때 출력이 생기죠. 그래서 미니멀 패스셋은 X1, X2, X3, X4 합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다? 3개가 된다. 그죠? 답은 3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넘어갑니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청각적 표시 장치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는 했습니다. 전원이 복잡할 때 시각이죠. 재참조되는 거 시각. 공간적인 사건 다루는 거 시각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가 청각.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FTA에서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고장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 톱 사상,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 고장을 일으키는 집합, 그죠? 제 원인을 모아놓은 집합은 컷셋이죠. 최소한의 집합하면 최소 컷셋이 되겠다. 그죠? 답은 1번 되고요. 해설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40번 넘어갑니다. 조종장치를 통한 인간의 통제 아래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운전을 해요. 통제한다는 건 운전을 하고 기계가 힘을 낸다. 자동차 운전에 해당되죠. 바로 1번 기계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별로 없었지만요. 그래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